근데 유언도 없고 합의도 안 되고 판결도 아직 안 난 상황이더라도 이런 임시적인 등기로서 법정 상속 등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 등기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분할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또는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이때 부동산 등기를 임시로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한 분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제 3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가 생전에 거주하시던 부동산 한 채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 부동산을 형제끼리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큰형은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 당연히 전부 내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연의 주인공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국세청에 영부연납 신청을 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부연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상속세를 일시불로 낼 수 없는 상속인이 국세청에 상속세를 나눠서 내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 즉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으로 나눠서 낼 수 있게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상속재산 아니면 다른 재산이 본인에게 있으면은 그 재산의 담보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다른 재산의 담보가 이미 설정돼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실 때 연부연납 신청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세청에 담보를 설정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분이 직접 혼자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상속등기를 하시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법정상속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하는 일종의 임시등기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는 협의나 판결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유언이 있으시면 유언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유언도 없고 합의도 안 되고 판결도 아직 안 난 상황이더라도 이런 임시적인 등기로서 법정 상속 등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 등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가 다시 되시거나 판결이 내려지면은 이 임시 등기는 경정 등기를 통해서 그 판결 내용대로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다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정 상속 등기는 말 그대로 혼자서 하는 법정 상속분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누구 한 명을 임의로 뺄 수도 없고 그 상속인의 지분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들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상속인들의 지분을 법정 상속분, 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그대로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한 명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법정 상속 등기는 본인이 본인 서류, 인감증명서와 아니면 초본과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망인의 서류, 망인의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등기소에 법정 상속 등기 신청을 하시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의 신분관계 서류를 뗄 수 있게 보정명령이 내려오고요.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관계 서류를 뗄 수 있고 그걸 떼셔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법정상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정상속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되면은 협의 분할이라고 등기 원인에 기재가 되고 판결로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기재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상속 등기가 됐다는 게 등기부상 기재로 확인이 됩니다.
이 법정 상속 등기는 임시 등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나 협의로 변경이 될 여지가 많은 등기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잘 안 해줍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협의나 판결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1인이 임의로 한 임시의 등기, 법정 상속 등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본인의 지분만을 담보 설정해서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상속 등기를 하신 이후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으셔서 다른 상속인들 지분까지 합쳐서 담보 제공을 하셔야지 연부연납 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분들도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은 이율이 3.5%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고 그 재산을 다른 데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돈이 있더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상속인분들을 설득하셔서 1인이 법정 상속 등기를 하시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세무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 상속세에 대해서 연부연납 허가 결정을 받으시고 상속세를 나눠서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법정 상속 등기를 하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는 게 지금 이게 임시 등기여서 나중에 변경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설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주택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하면은 경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경락받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임대를 주거나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지분만을 경락받으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전체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담보를 잡으려는 그 채권자분들도 아마 전체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세무서야 말할 것도 없이 전체 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 등기를 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하는 거는 임시 등기여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시라면은 주택 일부에 대해서는 또 담보 설정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법정 상속 등기로 임시 등기를 하더라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 설정은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담보 설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은 진행되지만 이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갑자기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에도 상속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협의 분할로 등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외국에 계신 분이 혹시 있어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은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 등기를 하고 다른 분들의 서류를 받아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속 등기가 여러 사정으로 안 되고 있더라도 임시로라도 등기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법정 상속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법정 상속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상속 전문법인으로서 등기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등기팀은 상속 등기, 법정 상속 등기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스마트 상속의 김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